네, 안녕하십니까.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월 7일이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7월 7일. 7월이 시작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거의 다 읽어갑니다. 이제 이 책. 저희 이 책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첫째 주인가 그때 시작했으니까, 5개월인데, 뭐, 이번 달에는 어쨌든 끝날 것 같으니, 결국 6개월이죠. 6개월 만에 책을 다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좀 짧더라고요, 내용들이. 예.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확률 내용은 저도 참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심오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확률이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쓰는 수학이라서 그래서 수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조금 꺼려했다?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만 남아 있어서 그냥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것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로또 이런 것도 확률하고 그러면 상관이 있지 않나요? 상관이 있기는 한데요. 예. 로또가 정말로 누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한 게임이라면 사실은 뭐 확률은 있지만 확률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수는 없겠죠? 아마도. 로또 얘기하시니까 저거 생각나는데 어떤 그 영화 리뷰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고 아마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몇십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의 그런 복권 시스템에 허점까지는 아니고 어, 왜 로또도 1등이 안 나오면은 쌓았다가 한 번에 주잖아요.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미국의 어떤 그 복권 시스템에. 근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는데 원래 당연히 복권은 기대값이 마이너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산해봤는데 이게 기대값이 플러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엄청 많이 사서 당첨 확률만 높이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당점 얼마 일정 비율만 당첨이 되기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번 돈으로 나쁜 데 쓰지 않고 정말로 자기 마을에다가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막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하버드인가 어디 학생들이 그 똑같은 사실을 알아냈는데 걔네는 이제 나쁜 쪽으로 돈을 쓰려다가 뭐 걸려가지고 나중에 약간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그런 영화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왜 플러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로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 복권 시스템이 조금 특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워낙 그냥 얼핏 봐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좀 특이한 시스템이라서 내가 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따가, 어, 아니다. 제가 어디다가 영화 제목을 적어놨지 싶은데. 제리 앤 마지 고 라지. 라는 2022년 영화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왜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지는 저는 기억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거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 리뷰 영상이 있어서 영화가 딱히 재밌을 것 같진 않아서 영화를 전체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리뷰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좀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 있잖아요.
요약 영상으로 보면 재밌는데 풀 영상을 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영화가 있죠. 아, 정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요약 영상을 봐도 재미가 없는 영화들이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18장은 사실은 앞부분에는 그렇게 난해한 내용은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뭐 궁금하셨거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2의 마이너스 82승은 어떻게 계산해요? 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을 잘 못하겠던데. 어, 2로 나누는 거를 82번 하면 되죠. 그 어디 나오죠? 그거가 390페이지. 90페이지. 아, 네. 이게 값이 얼마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2의 10승이 대충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의 80승이면은 1000으로 8번 나눈 거니까, 아, 그래도 그 정도만한 숫자를 쓸 일이 잘 없긴 하네요. 아니, 마이너스 82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요? 현대는 컴퓨터로 하면 되고요.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근사값을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 없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수학자들이 뭔가 논문의 형태로 쓸 때는 계산 같은 거 다 지우고 그냥 어떤 정리 나오고 증명 나오고 뭐 그 함의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수학자들이 발표하지 않은 노트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지저분한 계산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몇 가지 논문 발표할 때 그 논문에는 계산 같은 거 안 넣거든요. 왜냐면 어, 계산은 그냥 하면 되니까. 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산 안 넣고 그냥 결과만 쓰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한 계산을 많이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나중에 언젠가 읽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리만 가설이란 책에 보면은 그 책이 나왔나? 아무튼 그 리만 가설이라는 그 가설의 내용 자체가 그냥 딱 보면 와 이걸 어떻게 계산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 지저분한 계산을 많이 했었더라. 단지 그걸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하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확률을 정의하기가 조금 재밌었어요. 여기 보면은, 다시 유클리드로 되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단톡방 계속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계속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아, 여기서 유클리드가 언급되는 거는 공리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은 모든 것이 다 공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리가 없으면은 예전에 봤었던 그런 해석하기 위기들, 또 그러니까 무한소가 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 뭐 미분할 때 dx가 뭐고 dy가 뭐냐 그런 것도 다 공리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무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전부 다 공리가 없어서 그런 모순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 모순이 안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공리로부터 시작하고 정의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좀 쌓아 올려가는 건데 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재밌는 설명이 있는데 391쪽 세 번째 줄부터인데요. 편향된 동전은 늘 앞면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정이란 무슨 의미인가?
아마도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미 확률을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률을 얘기하려니까 그 공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려니까 확률을 써야 되고, 약간 그런 그, 그러니까 순환 논리에 빠져서 단어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실수에서도 했었는데, 실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수직선 위에 있는 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수직선이 뭐냐라고 하면 실수를 모두 모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아니라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공리를 채택을 합니다. 확률이 진이었으면, 지금 어디냐면은 391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부터인데요. 확률이 진이었으면 하고 확률이 진이었으면 하고 원하는 성질. 응? 뭔가 오타인가요? 확률이 진이었으면 하는 성질들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좀 그 이상하죠? 말이 이해가 됐어요. 네. 확률이 진이었으면 하는 성질들을 적은 다음 그 성질들을 공리라고 여기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여기서 똑같이 나와. 무한을 다루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이 얘기가 딱 그 얘기죠. 어, 0에서 1 사이에 내가 아무 수를 골라요. 그러니까 균등한 확률로 아무 수를 골랐을 때 그게 정확히 0.5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0이거든요, 이거는. 확률이 0이에요.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는 무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0이 아니어도 돼요. 이 자연수 아무거나 골랐을 때 그게 42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0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확률을 다 합치면 1이잖아요. 결국 여기서도 무한이라는 이, 이 악마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무한 얘기를 여기서 그렇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이 확률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무한을 따져야 되고, 무한을 따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해석학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고, 해석학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려고 하니 392쪽에 나오는 그 뭐 적분 얘기 나오고, 여기서 적분 얘기 나오는 건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확률을 다 더한다는 게 결국은 적분이랑 같은 얘기라서. 적분 얘기 나오고, 적분을 하려면은 적분 대상이 함수여야 되니까 또 함수가 나오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르베그 측도라는 게 나오는데 392쪽의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저도 전혀 모릅니다. 아예 1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면 공리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것에서 나오는 게 393쪽에 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그 시그마 필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용어를 이용해서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확률 공간을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정의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주사위를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건들을 구성하는 샘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로 따진다면은 주사위에 눈 1, 2, 3, 4, 5, 6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393쪽에 나오는 집합 X 있잖아요. 집합 X가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벤트라는 게 필요해요. 이벤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집합 B라고 돼 있는 건데 X의 모든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사건은 1, 2, 3, 4, 5, 6이 있죠.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뭐 있나 보면은 뭐 11, 뭐 13, 4, 6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그러니까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 1, 1은 조금 여기서 빼야 되긴 한다. 어,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쓰니까,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따질게요. 주사위는 하나만 던지는 건데, 내가 이벤트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숫자 1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숫자 3이 나올 확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1 또는 3이 나올 확률,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1 또는 3, 4, 5, 6 중에 하나.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그 서로가 다른 그 구별되는 이벤트들이잖아요. 그 이벤트들을 다 모은 집합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게 집합 B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벤트의 확률을 줘야 돼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확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치사하게 어떻게 해버리냐? 함수라는 단어를 넣어버려요. 여기다가. 각각의 이벤트에다가 함수를 주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원소가 1만 있는 집합에는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할 거고요. 원소가 1, 3이 들어있는 집합에는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숫자가 1 또는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원소가 4, 5, 6인 집합에는 우리가 2분의 1을 부여할 거예요. 집합에다가 어떤 숫자를 부여한다는 게 결국은 함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공간은 3개가 필요해요. 집합 X, 주사위 눈 1, 2, 3, 4, 5, 6에 해당되는 집합 X,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을 모두 모은 것, 여기서 말하는 집합 B,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부여하는 어떤 실수값,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확률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확률의 정의예요. 보면 되게 피곤하죠?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이걸 딱 보면서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근데 이 피곤한 것에서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394쪽에 나오는 그래프도 저는 조금 재밌었습니다. 이 그래프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웃긴 농담이 하나 있는데, 어, 이거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왔다. 제가 재밌는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성인들에게 본인의 키를 직접 써서 제출하시오라고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뭔지 보이시나요? 키가 178, 179인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180이죠. 키가 168, 169인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170이죠. 그 말이구나.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셀프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제3자가 조사하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당연히. 그 셀프로 응답을 하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성인 키 중에서 158, 159는 없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셀프로 한 거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런 이쁜 정규 분포가 그려지더라 라는 거죠. 근데 꼭 정규 분포가 그려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확신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저렇게 진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가정이고, 다 네. 가정인데. 우리 어쨌든 그 높은 확률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보 엔트로피 얘기를 예전에 여기 이 모임에서 한번 했지 싶은데, 정보의 크기,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그 정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놀랄 것인가를 가지고 그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뜬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정보의 크기가 크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김상옥 교수님의 팟캐스트에서 들은 예시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아이유가 결혼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것을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은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날 확률에다가 음수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어날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음수를 씌우면 오히려 그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로그까지 씌워야 되긴 하는데 뭐 로그 귀찮으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일어날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정보는 큰 그 저기 정보량을 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 테니까 정말 이렇다면은 굉장히 큰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이 남성 집단은 굉장히 기형적인 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뭔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걸까? 혹시 이 집단에 있는 남성들 중에서 키 168, 169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시술을 받았나? 약간 이런 가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보통의 경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셀프 검사를 해놓고 지금 그냥 뭐 그냥 웃자고 검사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수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론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연결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사례들 같은 거 찾으면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낮에 단톡방에 공유된 것 중에서 저거 있었거든요. 발표자들이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유튜브 영상을 만든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통계적인 방법이 들어가죠. 제가 대충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결론은 뭔가 되게 특이한 결론이었는데 요거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만요. 그거를 제가 어차피 단톡방에 올라왔던 거니까 영상을 잠깐 찾아볼게요. 찾아서 오늘 올라온 거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낄낄 웃으면 좀 짜증나서 그냥 스킵해요. 어차피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고 왜 웃는지도 잘 뭐 알려고 해도 설명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아 짜증난다 이러면서 안 봐요. 저도 사실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발표자가 이거 화면 보이시죠? 네, 앞에 있는 발표자가 뭔가 얘기하다가 뭐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그 음을 얼마나 잦은 빈도로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추임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 네. 추임새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에 대해서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되게 재밌는 설명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졸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졸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앞에 있는 발표자가 음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안 자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연구인데, 연구라고 해야 되나? 연구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발표자가 할 때마다 이렇게 점을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축이고, 어떨 때는 한참 되게 오랜만에 할 때도 있고, 되게 자주 할 때도 있고, 여기는 뭔가 말할 게 생각이 안 날 때겠죠. 그럼 보면은 이게 시간이 등간격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등간격이 아닐 텐데,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척도가 필요하거든요. 전체 시간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음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요 각각이 떨어진 시간 있죠.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균등한지. 그러니까 완전히 균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발표가 10분이다. 그럼 1분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이 청산유수로 나올 때는 한 몇 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말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둘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전체 빈도와 시간 간격은 분명히 다른 척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 재밌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버스 얘기거든요. 버스가 아시겠지만 배차 간격이라는 게 배차 간격 10분이라고 해서 정말 10분마다 오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수학적으로 검증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음, 그리고 실제로 교통 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막히면은 비슷한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분명히 안 멈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멈추면은 그 뒤에 다 멈추고 멈췄던 게 다시 풀리는 그러니까 멈추는 건 쉬운데 그 멈췄던 게 다시 풀리는 게 훨씬 어렵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죠. 한 번 몰려서 갑자기 세 대 연속으로 오고 10분 간격을 하는데 한 20분 동안 안 오다가 또 세 대 몰려서 오고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발표자가 할 때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거는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교통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계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일까라는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결과를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평균이고요. X축이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Y축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러니까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그린 건데 이게 아무렇게나 돼 있지 않고 평균이랑 퍼져 있는 정도랑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발표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에버리지 세컨드가 이 에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적게 하는 거거든요. 추임새를 적게 넣는 거예요. 발표 잘하는 사람들은 적게 할 뿐더러 그 적게 하는 것들이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몰아서 이러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추임새를 넣더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이 하고 몰려서 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할 때는 그걸 미리 좀 생각해서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뭐죠? 헤드 영상들 보면은 발표 정말 잘하잖아요. 네. 거의 대본을 외웠다시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외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모든 발표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앞에 그런데 그 화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모든 발표자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어떤 발표는 앞에 화면을 두고 발표하는 거를 본 적이 있기는 해요.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발표자가 이 앞에 있는 그 청중들을 안 보고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건 절대 좋은 발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적당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슬쩍슬쩍 화면을 보면서 내가 할 말을 추임새 없이 일정한 속도로 얘기를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테드 영상 볼 때마다 신기해요, 사실. 근데 자기가 잘 아는 내용이면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게 잘 아는 내용이더라도, 이게 내가 잘 아는 거랑 발표를 잘하는 거랑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게. 제가 그거 강의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죠. 음, 특히나 저는 강의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얘기하다 보면은
야, 3000% 3000% 빠지는군요. 한참 얘기하다가 잠깐만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지?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맨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근데 쓰리 블루 원 브라운이 댓글 달았네요. 아, 네, 맞아요. 어, 여기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저는 뭐 요즘은 당구를 위에 칠 사람이 없어서 당구를 안 치지만 당구 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그 속설이 있어요. 잘 치면 잘 모인다, 공이. 당구에서 음. 공이 모인다는 것은 치기 좋은 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잘 치면 잘 모인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은 그 다음 공을 내가 치기 좋은 포지션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서 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한 속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치면은 알아서 잘 모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증명 가능할까? 라는 게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증명할 어 스킬도 에너지도 시간도 의욕도 없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구를 몰라서 그런데 그걸 잘 모이게 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운에 따른 건가요? 잘 치는 사람들은 기술이죠. 음. 잘 치는 사람들은 기술인데 저같이 그냥 생활 당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공이 좋은 공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은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공을 치자. 라고 해서 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음 공이 뭐 어려운 공이 나오든 쉬운 공이 나오든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공을 치자. 이게 왜냐면은 다음 공 생각하고 치다가 오히려 지금 공을 못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일단 지금 거 잘 치자라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신기한 거는 잘 치면은 정말 그 다음 공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모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모인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런 건가? 아니면 괜히 그렇게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거는 어, 사구 공모으기 하면은 딱 나옵니다. 당구는 공이 3개예요? 4개예요? 제가 말한 그 모은다는 거는 4개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음. 이런 게 치기 좋은 공이거든요. 그냥 노란 공 아무렇게나 굴리면 대충 2번 다 맞을 것 같잖아요. 음. 이게 모으잖아요. 이거 보면은 대충 치지 않고 이 다음 공이 어떻게 갈지 다 생각하고 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대충 빨간 공이 여기쯤 갈 거니까,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 공이 굉장히 치기 좋은 포지션이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치는 거지 수학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죠. 경험. 네, 음. 경험이죠. 그래서 당구 치는 사람들이 당구 프로들이 얘기하는 게, 당구는 기억력의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공 내가 예전에 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쳤으면, 이렇게 치면 됐었어. 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게 어쨌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교본도 있겠네요. 그걸 있죠. 기억한다는 거는. 있는데, 교본이 있다고 해서 프로들이 그 교본을 보고 연습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자기 손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떤 지금 그걸 기억을 했다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다는 소리니까 그게 교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교본이 될 수 있죠. 근데 프로들은 아마도 그 교본을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교본을 보는 거고. 물론 저는 교본 보지 않고 예전에 어떤 유명한 영상을 보고 당구를 연습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교본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로.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음. 두 번 있죠. 있을 있어요? 겁니다. 네. 네,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음. 모양마다 계산하는 식이 다 다르고,
어, 시스템 당구 뭐 이런 쓰리 음, 쿠션, 시스템. 그쵸? 시스템이라고 치면 나오겠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치, 그치. 요거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쩌다 보니까 당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약간 확률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라기보다는, 산술과 기하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당구대에 보면은 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 모든 당구대는 요 포인트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공을 이 방향으로 보내면은 몇 포인트에 맞아서 최종적으로 몇 포인트에 떨어진다는 게 실제로 요 격자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음, 계산하는 방식도 다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치고 싶진 않았어요. 당구 잘 친 사람은 재산 한번 말아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어, 소실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소실점 우리가 그 뭐 원근법이나 그런 데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회전을 어디다가 어떻게 주면은 공이 어떤 경로로 간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빨간색 이렇게 갔다가 노란색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뭐 기준으로 치면 된다. 약간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모르면은 이제 회전 없이 칠 때는 뭐 어떻게 친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음, 여기에 회전을 몇 퍼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로 떨어진다는 것도 계산이 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베이스가 될 뿐이고 실제로는 이 당구대의 컨디션마다 이 실제로 어디에 떨어지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미리 쳐봅니다. 몇 번 쳐보고 아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그 보정을 해서 쳐야겠군. 약간 이런 식으로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당구대의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는 규정이 없이 전부 다 마음대로 당구대가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물론 다 똑같이 만들고 표준이 다 있을 텐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구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당구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가까이서 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당구공이 이렇게 와서 꽁 부딪히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음, 여기 부딪히는 반발되는 정도나 각도나 그런 게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구대가 완벽히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쳐봐야 되는 거죠. 쳐보고, 아, 오늘은 당구대가 조금 딱딱한 편이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보정을 하고, 음. 그런 게 실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구도 세계대회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전부 다 한번 해보게 해줘야겠네요. 컨디션이 어떤지 전부 다 미리 한 번씩 다 알아야지. 네, 네, 네. 그냥 가서 하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당구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한때 꽤 잘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올림픽 종목인가요? 올림픽 종목, 지금도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이었던 적은 분명히 있죠. 음, 그래서 그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도 몇 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유람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아, 실제로 나가서 막 메달도 따고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당구 올림픽 찾아볼까요? 엥? 당구를 올림픽으로 당구 첫 올림픽 정식 종목 도전이니까 아직은 아니었나 보네요. 아, 올림픽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종목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요. 음,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재도전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시안 게임이었나? 아, 아시안 게임에는 확실히 들어갔었네요. 아시안 게임은 확실히 들어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당구 말고,
이번 올림픽에, 좀 있으면 올림픽 하잖아요. 다음 달에. 네. 저거 광선검으로 펜싱하는 게 그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선검, 펜싱, 올림픽 찾아볼까요? 아, 이번에는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아무튼 이런 게 적어도 시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정말 이런 거 보면 별걸 다 한다 싶죠. 예. 아이, 광고. 이게 지금 연습하는 모습인데. 음, 아, 맞아. 이게 그 예전에 한번 시범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그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로 시범 영상이 나왔었어요. 이게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 영상은. 전 이거 처음 봤어요. 광선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라서요. 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스타워즈 하나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스타워즈가 저는 몰랐는데 그 유명한 시리즈들 있잖아요. 뭐 마블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영화 만들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좀 소재도 떨어지고 뭔가 신선함도 떨어지고 영화가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게 리부트를 하거든요. 그게 아예 그냥 대놓고 리부트를 하기도 하고 뭔가 시간 여행 요소를 넣어서 묘하게 리부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관을 여러 개를 버려요. 스파이더맨도 지금 시리즈가 세 개가 있잖아요. 2002년에 나온 스파이더맨, 2010년대에 나온 스파이더맨, 2020년대에 나온 스파이더맨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타워즈는 어떻게든 하나의 세계관에다가 다 연속성이 있도록 그 만들어낸 그 정도 규모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부트를 하지 않은 유일한 세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영화로 나왔던 스타워즈 1, 2, 3, 4, 5, 6, 7, 8, 9까지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시간의 갭이 좀 있는데 그 시간 갭들을 채우는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요즘 그 디즈니 플러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스타워즈 좋아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 확률 얘기하니까 확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역설들이 있어요. 베리의 역설인가? 아, 잠시만요. 베리의 역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리의 역설. 베리의 역설이 아니고요. 베리의 역설이 아니고. 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부분의 경향이랑 전체 경향이랑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역설인데,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을까요? 통계, 통계 역설 한번 찾아보죠. 아, 심슨의 역설. 맞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은, 요거 잘 보시면은, 그래서 통계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계 및 확률에서의 함정이 있는데, 공학부에서 지원자랑 합격자에서 합격률을 보면은, 공학부에서 여학생의 합격률이 높잖아요. 보면은 여학생 합격률이 90%죠? 식품영양과에서 여학생 확률이 높죠. 합격률이 높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를 합쳐도 공학부 더하기 식품영양학과에서 전체의
여학생 합격률이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합쳐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학생 합격률이 73%고요. 여학생 합격률이 27%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공학부는 애초에 사람이 많아요. 남학생이. 합격률 높은 쪽에 보면 사람이 많아요. 여학생이 합격률 높은 데를 보면은 애초에 사람이 적어요. 그럼 여기가 720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학생이 아무리 이렇게 이겼다고 해도 사람 수로 보면은 여기에 10%진 남학생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전체는 남학생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재밌는 형상이구나 싶은데 심슨의 역설 찾아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은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 그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치료법 A가 있고 치료법 B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밑에 먼저 보세요. 밑에 보면은 치료법 B의 성공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장 결석에는 치료법 B를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나눴더니 작은 결석에 대해서 치료법 A의 성공률이 더 높았고요. 큰 결석에 대해서도 치료법 A의 성공률이 더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분류를 해서 봤더니 오히려 어느 경우에 대해서도 치료법 A가 더 좋은 치료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여기 되게 재밌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까만 점들이 전부 다 어떤 통계에서 나오는 그 산점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체를 보면은 경향이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게 통계에서 전체와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심슨의 역설 말고도 통계에 재밌는 그 역설이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통계와 확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조작도 가능하겠네요. 모든만 딱 보여줘가지고 이게 결과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게 조작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조작한, 조작은 아니죠. 왜냐면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런데 의도한 거에 속하니까 조작의 어쨌든 스멜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소그룹은 빼버리고 끝에 거 토탈만 딱 보여주면 조작은 아니지만 사실은 조작하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쩌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작이라고 말하면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진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그 어떤 정보에다가 뭔가 수정을 가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해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B가 더 좋은 치료법인데요. 그러면 우리 B를 채택하도록 합시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실제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조작이라기보다는 무지라고 봐야죠. 약간 좀 겁나는 무지네요. 네. 그래서 통계로 사람을 속이기 되게 쉽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을 가지고 속일 수도 있고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시로 들은 게 그겁니다. 직원이 10명 있는데 9명의 평 직원의 연봉은 5천만 원이고 사장의 연봉이 5억인데 평균을 내면은 한 1억 나오거든요. 1억까지는 아닌가? 거의 1억 나오죠. 거의 1억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는, 우리 회사의 평균 연봉 1억입니다.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작은 아니잖아요. 조작은 아니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평균값이 아니라 중간값을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죠. 음, 중간값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그러니까 분위표를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죠. 얼마든지 장난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통계를 가지고 뭐뭐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정말 맞는 거야? 라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네요. 네. 이거 보면은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하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비판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인 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태도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를 수 있어도 의심해 볼 수는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걸 보고 나서 그동안 계속 통계를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들은 게 전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듣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은 치료법 A, B, 작은 결석, 큰 결석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A, B, 지역 A, 지역 B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럽죠, 좀. 지역 A에서도 뭐 저기 대통령 A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고 B에서도 지지율이 높은데 전체를 합치니까 저기 반대 후보가 더 높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요새 보면은. 미국 그 대통령 결과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 주마다 합치면 저쪽인데 각, 그러니까요. 각각의 주 해서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미국은 한 주마다 또 따로 계산을 하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치료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치료율이 그러면 거짓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이게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해석을 잘못할 때가 많죠. 우리 그, 병원은 여기 치료율이 뭐 몇 프로고 최고입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 갑자기 그 율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좀 이렇게 마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가령 두 사람 중에 한 명 성공해놓고 50%라고 하는 것과 100명 중에 또 뭐 20명 하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샘플 크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른 건데, 이제 네. 거기서 말하는 치료율이라는 게, 거긴 굉장히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이 정도면 우리는 치료가 됐다고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조건부 확률은 아마 워낙 유명한 거라서, 어, 조건부 확률, 음, 를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암 치료. 호라이즌이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검사를 하는 검사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 도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병에 걸렸을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검사 도구에서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진짜 병에 걸렸을 확률. 검사 도구에서 병이 없다고 나왔는데 없다고 나왔고 진짜로 병에 안 걸렸을 확률. 이런 게 다 조건부 확률인데 그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나왔는데 이 검사 도구는 정확도가 95%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순진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이 95%란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냐면 검사 도구의 정확도 95%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사람의 병에 걸렸을 확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아마 훨씬 95%보다 훨씬 낮게 나올 거예요. 저도 이거 뭐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게 다 그 속기 딱 좋은 상황이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부 확률은 뭐 워낙 유명한 예시라서 이런 거 말고도 여기 숫자가 있네요. 음. 요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99는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91.4. 여기 없는 경우에 병이 없다고 판정할 확률. 그러니까 검사 도구가 95% 정확한데 실제로 그 병에 걸릴 확률이 0.5%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는데도 실제 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밖에 안 되냐면 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수학을 알지 못하면은 약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지점들이죠. 의대에서 이런 확률은 안 가르칠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안 가르칠 것 같은데. 가르칠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검사 도구든 뭐든 뭐 백신이든 뭐든 만들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걸 고려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남편이 검사를 받고 이제 다음 주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그 치료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해야 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게 가령 병원에서 100%다 해도 이게 정말 100%인가? 0%다 해도 정말 0%인가? 이 생각이 지금 제가 좀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 정말로 예를 들어 정말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검사 결과 상관없이 걸릴 확률이 0.5%예요. 그런데 그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 검사 도구에 병이 있는 경우에 병이 있다고 판정할 확률이 95%입니다. 라고 만약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병에 걸렸다는 건가요? 라고 의사쌤한테 물어보면 의사쌤이 95%의 확률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첫 번째로 알 거고 이 숫자를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 검사를 더 하잖아요. 네, 검사 도구 했는데 뭐 안 나왔다가 뭐 조직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든 낮추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병이 있냐 없냐는 그냥 50% 아니에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50%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검사 도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CT, 엑스레이 이런 거 찍잖아요. 음, 그런 데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쨌든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잖아요. 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있는데 안 보인 경우 두 개거든요. 둘 다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있는데 안 보인 경우는 모르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없는데 이 사람 정상인데 뭔가 이미지가 뭐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돼서 있다고 나온 경우, 그런 경우를 어떻게든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의료기기 만들 때에는.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남편과 제가 같이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한 번도 의료기기에 대해서 몇 프로다라는 거는 한 번도 여기서 전 여기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가령 뭘 조직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그 조사하는 거나 뭐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95%라든지 몇 프로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심히 보게 됐거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확률의 세계가 굉장히 묘하고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걸 알고 설명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릴 확률이 0.5인데 네.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환자가 저 그럼 병에 걸렸다는 건가요? 의사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병이 이 검사 도구의 정확도가 95%라면서요. 그럼 저는 95%로 걸렸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약간 이런 스토리는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 우리나라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거의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표 자체를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가서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가서 그 의료기기의 판정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 이렇게 물어도 될까요, 그러면?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잘 알면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95인데 만약 물었을 때 이 환자가 돌았나 뭐 이럴 가능성이 제 생각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모를 겁니다. 이 아, 95라는 숫자를 모를 거예요. 아니 잘 안 되면서요. 왜 갑자기 말을 아니요, 바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일 때문에 이 95와 실제 병에 걸렸을 확률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지, 95라는 숫자를 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사라면 그걸 이 조건부 확률을 알 것 같으면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지 이 조건부 확률이 지금 계산이 되는 건데 그게 그런 서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진료하는 환자의 상황이 다양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알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이게 사실 저도 몇 번 그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러이러한데 뭐 이러이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면은 한 번도 숫자로 대답해 준 적은 없어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계산을 안 해봐서일 수도 있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계산을 하자니 이런 95나 0.5라는 숫자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숫자로 대답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보통 검사를 이제 한 번 나오면 검사를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그쵸? 음. 그러면 확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음. 왜냐면, 독립된 검사인 게. 왜냐면 그, 이 조건, 이 확률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그, 조건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두 번째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32.3이라는 애매한 숫자를 0으로 보내거나 100으로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내려고 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음. 홍계 함정. 홍계의 함정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책이 있군요. 그렇죠. 많습니다. 너무 작은 표본. 아까 얘기하셨던 2명 치료했는데 1명 됐다고 해서 우린 50%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자기적인 표본.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아예 편향돼서 골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보통 정치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특정 집단만 조사한 다음에 뭐 지금 뭐 사회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그런 경우 많죠.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기적의 계산법. 이게 아닌데.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책이 아닌데. 드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원하는 그게 나오지 않군요. 제가 찾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은 어떤 미장원이었나? 그 예를 들어서 뭐 커트를 하면은 뭐 커트 비용은 30% 할인해 준대요. 그다음에 파마 비용은 50%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커트를 파마를 동시에 하시면 8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나요? 틀렸죠? 왜요? 틀렸죠? 계산해 보시면 그냥 간단히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트 비용을 50% 할인해 주고 파마 비용을 50% 할인해 주면은 아니, 아까 30%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아까는 30이라고 했는데 음, 예를 들어 커트 50, 파마 50 해주면은 어떤 사람이 커트랑 파마를 동시에 받으면은 100% 할인을 해준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100% 할인하면은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죠. 뭔가 확률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근데 그게 처음에 30% 해주고, 그 30%, 70%에서 다시 50%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합해서 80%를 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나름 아닌가요? 그거는 정황이 나름인데 어떤 경우라도 100%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거기서 좀만 더 장난질을 치면은 100%보다 넘게 할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딱 있으면 좋은데 못 찾겠네요. 근데 저는 이 기적의 계산법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뭐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기적의 계산법이 되지? 약간 확률? 비꼰 거죠. 뭐. 아, 그래요? 네, 잘못 계산한. 전 진짜로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어, 그러니까 미정원 할신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수학이나 산수를 못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좀 사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사람들이 막 클클 웃으면 미리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걸 읽어보지도 못하고 뭘 좀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고 음, 좀 이게 좀 주눅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30%, 50%. 그런데요? 세팅은 10만 원에서 30% 까서 7만 원으로 해주고, 네, 클리닉은 8만 원에서 50% 까가지고 4만 원 해드리는데, 두 개를 네, 같이 하시면은 30 더하기 50이니까 80% 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30과 40의 중간이겠죠. 80%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미정원이 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 진짜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진짜 신기하다. 원래 제가 이런 쓸데없는 것만 기억을 잘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탁탁탁 생각이 잘 나시나 봐요. 보통 알아도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천상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거 있습니다. 홍계 함정 찾아보면은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뭔가 재밌는 거 있었는데? 시각적 도해를 활용한 왜곡. 이런 거 있죠. 씨, 어디 갔어? 이게 뭐냐면은, 보스랑 워커랑, 그러니까 보스랑 사장이랑 직원이랑 그 연차에 따라서 저기 샐러리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 Y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은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이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지금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0부터 40, 80, 120, 160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죠? 네. 그죠? 두 개 비슷해 보이죠? 근데 물론 보스가 더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그런데 이 장난질을 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Y축을 5, 10, 50, 100, 500 이렇게 등간격이 아니에요, 지금. 음, 보면 마치 워커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더 장난질을 친 건데 어,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건 첫 번째랑 아예 다른 그래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저겁니다. Y축의 맨 바닥을 0이 아니라 100으로 놔둔 경우. 이 세 번째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봐요. 이게 그래프 그 뉴스 같은 데서 보통 그래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물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잘 보면은 여기가 0이 아니에요. 음, Y축의 맨 아래점이. 그래서 0이 아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뭐 어떤 뭐 두 후보의 지지율이라고 칠게요. 한 명은 42%고 한 명은 45%예요. 여기를 0으로 100으로 맞추고 보잖아요. 그럼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를 40, 50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확 벌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이미지는 기억을 해요. 그렇지. 네.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이 45라고 써있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다고 인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감히 장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난질 정말 많이 칩니다. 음, 뭐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뭐 사용률이 메타버스의 사용률이 뭐 저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선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뭐 최근 5년간 이렇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만큼 쭉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잘 봤더니 앞에 5년간은 1년 간격이었고 뒤에 한 칸이 5년짜리인 거예요. 그거 잘 보면은 이거 5년을 제대로 된 스케일로 그리면 갑자기 기울기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맞고요. 이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 확률은 이 수학적으로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만 조금 많이 제가 썰을 푼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19장을 할 건데요. 19장도 또 제가 또 했던 내용들이라서, 물론 중간중간에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재밌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뒤에 나오는 뭐 P는 MP 이런 건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